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간편 음료에 진짜 필요한 가루는 빠져 있었습니다. 혈관을 젊게 유지하려면 비싼 영양제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저는 30년간 뇌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정민호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노년층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뇌경색을 부르는 건 나이보다 음식의 형태였다는 점이에요. 특히 매일 한 스푼으로 바꿀 수 있는 가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강, 아로니아, 강황. 이 세 가지를 단순히 양념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내용은 아마 놀라우실 겁니다. 이 세 가루만 제대로 활용해도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저에게도 이 이야기는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69세에 평소처럼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쓰러지셨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잠깐 어지러웠겠거니 했는데 몇 시간 뒤 왼쪽 팔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나 있었죠. 그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생활 속 신호가 쌓인 결과라는 걸요.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감정 기복이 잦아지는 것도 다 그 신호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저는 30년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복잡한 치료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루 한 스푼으로 혈관을 살리는 세 가지 가루를 찾아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3세 이순희님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건강 음료를 챙겨 드셨지만 손발 저림은 점점 심해졌고 혈압약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했죠.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세 가지 가루를 식단에 더하신 지 석 달 만에 손발 저림이 절반으로 줄었고 혈압약도 한 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가루 몇 스푼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고 나중에는 주변 분들께도 직접 권하실 만큼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후 정기 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5년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을 때 그분은 눈물을 보이셨어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가루가 어떻게 뇌경색을 막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루는 찐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이라고 하면 보통 비린내 제거용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생강을 찌면 완전히 다른 식품으로 바뀝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열을 받으면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 쇼가올이 혈관벽이 미세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 식품영양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찐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혈액 점도가 평균 8% 낮아졌다고 해요.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혈관 속에서 잘 흐르지 못하고 막히기 쉬운데 찐 생강은 이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항염 효과도 생생강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70세 김선자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특히 겨울이 되면 손가락 끝이 시리고 감각이 무뎌져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곤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말초 혈액순환 장애라고 했지만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저는 식단을 점검해 봤습니다. 채소도 충분히 드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혈관 염증을 직접 줄여주는 음식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찐 생강가루 반 티스푼을 타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3주차부터 손끝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손발 저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석 달 뒤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표정이셨어요. 손발이 따뜻해졌고 밤에 쥐가 나는 일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면서 약을 줄일 수 있었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거예요. 단지 가루 한 스푼을 꾸준히 드셨을 뿐인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쪄주세요. 찌는 시간은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 얇게 썰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완전히 마른 생강을 믹서기나 분쇄기로 곱게 갈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하루 1g에서 2g 정도,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후에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속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요즘 손발이 차거나 저린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찐 생강가루가 여러분께 필요한 첫 번째 가루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루는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는 작고 검은 열매인데 보통 블루베리와 비교되곤 해요. 그런데 아로니아는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이 5배 이상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없애주고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에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데 아로니아는 이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아로니아 추출물을 섭취한 성인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손상이 쌓이는데 아로니아가 이 압력을 완화해 주는 거죠.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66세 윤진숙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50을 넘었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 수치도 높았습니다. 의사는 약 복용을 권했지만 그분은 먼저 식습관 개선으로 해결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아로니아 가루 한 티스푼을 넣어서 드시는 거였어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아로니아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맛이 떫고 시큼해서 적응이 안 되셨대요. 그래서 바나나 반 개를 함께 섞어 드시도록 했더니 훨씬 수월하게 드실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오후가 되어도 피로감이 덜했다고요. 2달째부터는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210까지 떨어졌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라며 무슨 방법을 썼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아로니아 요거트를 드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하루라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시더군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약 없이도 수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아로니아 가루는 어떻게 먹을까요? 하루 3g에서 5g,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플레인 요거트나 두유, 스무디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과일과 함께 갈아 마시면 떫은 맛이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하루 1스푼 이내로 유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즘 혈압이 예전보다 오르내리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로니아 가루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두 번째 도구가 될 겁니다. 세 번째 가루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강황 속에 들어 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커큐민은 혈전을 막고 뇌세포 손상을 완화시키는 강력한 항염 물질이에요.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뭉쳐서 생기는 덩어리인데 이게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강황은 이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혈소판 응집을 줄이고 뇌신경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커큐민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흡수율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후추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 흡수율을 20배 이상 높여준다고 해요. 72세 박숙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무릎 통증과 혈압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산책도 제대로 못하고 혈압약도 2가지를 드시고 계셨죠. 제가 강황가루를 권했을 때 처음엔 카레 냄새가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유에 타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1컵에 강황가루 1티스푼과 후추 1꼬집을 넣어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첫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3주차부터 무릎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줄었고요.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재는 혈압이 예전엔 150 정도였는데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2달째부터는 의사와 상의해서 혈압약 하나를 줄일 수 있었어요. 3달 뒤엔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동네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건 다시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손주들과 놀이터에도 갈 수 있고 친구들과 등산도 갈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죠. 단지 매일 저녁 우유 한 잔에 가루 1스푼을 넣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강황가루는 어떻게 먹을까요? 하루 2g에서 5g,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1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 지을 때 1스푼 넣으면 은은한 노란색 밥이 되는데 맛도 좋고 영양도 더해집니다. 두유나 따뜻한 물에 후추 1꼬집과 함께 타서 드셔도 좋아요. 카레를 만들 때 넣어도 되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고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혈압이 있는 분들도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하루 5g 이내로 유지하시면 안전합니다. 강황가루, 밥 지을 때 한번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혈관과 뇌를 지키는 세 번째 도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가루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 혈당, 혈관 염증 수치를 함께
실을 함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생활 속 루틴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가루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매일 챙겨 먹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만든 실천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루틴들은 실제로 수백 명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에 가루를 연결하는 거예요. 세수하고 나서 또는 양치하고 나서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거기에 찐 생강가루 반 스푼을 넣고 천천히 마십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아침에 자동으로 손이 가게 됩니다. 68세 최명자님은 아침 루틴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전기포트 옆에 생강가루 병을 두고 물을 끓이는 동안 컵에 가루를 미리 넣어두는 거죠. 물이 끓으면 자연스럽게 타서 마시게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고 해요. 두 번째는 두유 활용법입니다. 두유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고소해서 가루와 잘 어울립니다. 아침에 두유 한 팩을 따뜻하게 데워서 아로니아 가루나 강황 가루를 번갈아 넣어 드세요. 하루는 아로니아, 다음 날은 강황.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71세 김영수님은 두유에 강황가루와 검은깨 가루를 함께 넣어 드신다고 하셨어요. 검은깨가 강황의 흙내를 잡아주고 고소함도 더해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하고 포만감도 오래 간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스무디 루틴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아보카도 같은 녹색 채소로 스무디를 만들 때 가루를 반 스푼씩 넣으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과일도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비타민도 더 풍부해지죠. 믹서기에 다 넣고 한 번에 갈면 되니까 간편합니다. 65세 이미숙님은 매일 아침 스무디를 만드는데 시금치 한 줌, 바나나 한 개, 사과 반 개, 두유 한 컵에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을 넣는다고 해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아서 손주들도 함께 마신다고 하시더군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루틴이 된 거죠. 네 번째는 보관 팁입니다. 가루를 아무리 좋아도 눈에 안 띄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냉장고 문 앞이나 머그컵 옆처럼 매일 보는 곳에 가루병을 두세요. 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얼마나 남았는지 보이게 하면 더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실천 지속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74세 한봉수님은 식탁 한가운데 작은 트레이를 두고 거기에 3가지 가루를 모아뒀다고 해요. 아침마다 그 트레이가 눈에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또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신다고요. 다섯 번째는 가족 실천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하면 꾸준함이 훨씬 오래 갑니다.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다 보면 습관으로 자리 잡는 속도가 빨라져요. 같이 장 보러 가서 가루를 고르고 같이 루틴을 만들면 더 재미있습니다. 69세 정수경님 부부는 저녁 산책을 다녀와서 함께 강황 우유를 마신다고 해요. 이게 둘만의 의식이 됐고 이 시간을 통해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좋아진 거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루 제품은 반드시 국내산 원물로 만든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첨가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량 섭취는 피하세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한 번에 3가지를 다 섞어 먹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부담도 없고 효과도 좋습니다. 아침엔 생강, 점심엔
아로니아 요거트, 저녁엔 강황 우유. 이런 식으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루틴으로 건강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특별한 루틴이 없으셨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67세 서경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처음엔 이 모든 게 귀찮다고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딸이 간곡히 권해서 일단 일주일만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아침에 생강가루 물 한 잔, 그게 전부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주 더 해보셨고 또 한 주 더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제는 안 마시면 허전할 정도가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석 달 뒤엔 아로니아 요거트까지 추가하셨고 지금은 3가지 가루를 모두 돌아가며 드시고 계십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한 달에 2~3번씩 병원에 가셨는데 이젠 정기 검진 빼고는 거의 안 가신다고 해요. 혈압도 안정됐고 손발 저림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루 한 스푼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미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에 가루 반 스푼만 넣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서 혈관이 조금씩 막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오늘 소개한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는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자연의 도구입니다. 찐 생강가루는 혈관 속 염증을 잠재우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손발 저림이 있으신 분들, 혈액이 끈적끈적하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가루예요. 아로니아 가루는 혈관벽의 노폐물을 지우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강황가루는 혈전을 막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무릎 통증까지 함께 완화시켜주는 보너스 효과도 있고요.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였지만 올바른 관리는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약만으로는 지붕이 구멍을 막을 수 없지만 음식 습관을 바꾸면 근본적인 수리가 시작됩니다.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30년간 연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방은 가능하다는 걸요.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노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부터 회복도 시작할 수 있어요. 세포는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고 혈관도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으면 다시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에 시작해도 80대에 시작해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김선자님은 70세에 손발 저림을 극복하셨고 윤진숙님은 66세에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박숙자님은 72세에 무릎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매일 한 스푼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가루 반 스푼만 넣어보세요. 생강이든 아로니아든 강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혈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 아쉬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나쁜 가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가루만큼이나 피해야 할 가루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알아야 완벽한 혈관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으로 혈관 관리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선입니다. 뇌로 가는 길, 심장으로 가는 길,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는 길이 모두 혈관을 통해 이어져 있어요. 이 길이 막히면 생명이 위태로워지지만 이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90세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가루들은 약이 아닙니다.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주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석 달, 6달,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이 답을 줄 겁니다. 제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이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 덕분에 수천 명이 혈관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거기에 가루 한 스푼.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혈관이 10년 후에도 건강하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으로 혈관 관리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